홍준표 후보 오늘 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서요. 전교조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손봐야 할 조직들이 세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지정노조, 두 번째는 정교조, 세 번째는 종북 세력입니다. 지금은 학교에 학부모님이 찾아가서 항의하고 담임선생님 교체되고 이런 예산. 그런데 담임선생님 또 전교조일 때는 겁이 나서 찾아가지도 않아요. 민도들이 다 달려들기 때문에 교원 지역 지휘법 개선은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교육감들 자기들 무상급식하고 자기들 이념 교육하는데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시설 개선이나 과학 자재 한 돈이 없어요. 그걸 법령으로 한정을 해야 돼요. 받아가서 엉뚱한데 쓰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교조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우파 인사 중에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오늘 찾아간 저 교원단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라고 흔히들 한국교총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제 전교조가 진보적 성향의 교사들의 모임이라면 네. 이 한국교총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홍 후보는 늘 토론회든 어디 가서든 전교조, 종북세력, 강성귀족노조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난 그 4차 토론회에서도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의 어떤 악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전교조에 대한 악감정이 심한 겁니까? 일종의 그 진영 논리로서 네. 보수 진보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 좀 이런 거죠. 생각하고요. 보수 진영으로서 좌파 진영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좌파라고 하면 잘 어감이 안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 특징적인 세 가지 축을 뽑은 거죠. 아하. 전교조, 민주노총, 그다음에 종북세력. 이렇게 뭔가 국민들에게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걸 네.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무상교육 문제로 전교조 진영 교사들과 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갈등을 빚었고요. 네. 그런 악감정도 있을 거고 특히 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학부모들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들, 유권자들에게 바로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거죠. 자, 교원단체를 찾아간 만큼 이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 교육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죠.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지휘법도 개정 추진해서 이제 전교조 교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네. 또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도 이제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 쓰니까 과학자재나 실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데 돈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법으로 제한하겠다. 네.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보수정당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교육도 차등해서 성과급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교조 교사 때문에 교육부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국정교과서 얘기도 하시고 청와대 범정부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뭐 설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육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 선거로 뽑다 보니까 교육 정책이 너무 인기 위주 그리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선거에 그리고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교육감 선거에. 근데 그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과도 분리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실제 선출된 교육감들이 그 문제에서 선거와 관련된 문제, 비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뭐 재보궐선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폐단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네. 뭐 필드에서도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교원 단체뿐만 아니라요. 오늘 한국교회연합회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 당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는 데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동성애 때문에 아주 거부감이 컸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나서 주시면 판을 한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디 방문할 때마다 홍준표 후보 어쩌면 저렇게 핵심과 요점을 잘 뽑아서 이야기를 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딱 건드릴 만한 부분들을 또 하나씩 짚은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교회 단체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홍준표 후보는 그 뭐랄까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한다. 네. 이런 그 인상을 주는 것이 보수층의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다음 주 초쯤에서 보수 단체 쪽에서 뭐 홍준표 지지 선언을 좀 그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조금 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역전한다면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 정말 원하는 시나리오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문재인 후보가 네. 1위 후보지만 홍준표 후보를 TV 토론에서 공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상승세 때문이라도 더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셨군요. 네. 이 홍 후보, 뭐 트럼프 홍반장 뭐 이런 네. 이야기 하는데 이 보면은 그 이전에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 표심을 가져오더라도 일부만 가지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계격파 홍준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비호감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형제도, 동성애, 또 정교조, 강성노조를 이야기하면서 기업, 학부모, 교육계, 그리고 이 종교계 쪽으로 넘어가면서 각계격파하면서 분야별로 보수표를 결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교육감직 선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제도적 접근도 있지만 현직 지사를 하면서 진보 교육감과 엄청나게 충돌을 해왔던 것이 네. 본인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수층이라면 이런 데 민감할 거야라고 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각계격파 홍준표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내일이요. 홍준표 후보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홍정현 씨가 결혼하는 날인데 이 결혼식에 참석을 못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세 때문이라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요, 참 인생을 행복해요.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안에 이수신 장군 세종대 나왔습니다. 홍준표라고 씁니다. 진짜입니다. 둘째 아들이 4월 29일 결혼하는데 못 가요. 못 가는 게 유세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편지 하나 띄워주고 막 잘 나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바른정당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은요, 아직도 후보 단일화 문제로 당내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저 바른정당에 많이 계시는데요. 네. 한 세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유승민 후보 최측근 그룹이 또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똘똘 뭉쳐서 완주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수도권 다선 의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어떤 연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원이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수 표심이 아주 강한데 이런 지역구를 두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사실 부산의 일정 부분 그 시의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다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또 민심도 있어서 사실 바른정당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허영수 차장, 오늘 바른정당에서 성명서도 냈죠? 어떤 내용이었죠? 20명의 의원이 3자 후보, 그 3자라는 것은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를 얘기하죠. 네. 이 3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그 김무성 그 선대위원장 계열의 그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러네요. 김무성 선대위원장은 여기에 정작 이름이 없어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물어봤더니 네. 당직자고 해서 전번 의총 때도 이 당직자들은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당 내에서 지금 단일화를 하라고 등을 떠밀고는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꿋꿋하게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아놓고 막판에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다른 정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싫으면 최소한 흔들기는 안 해야 된다. 그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런 패권, 비민주 그게 싫어서 나온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정치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흔들기를 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유승민 후보의 요즘 유세 현장을 비교해 보면요.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당의 지원 없이 좀 소수의 인원으로 좀 외롭게 유세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바른정당의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을 떠나서 또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좌파의 집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인연과 가치가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한국당으로 다시 가는 기간이 이은재 의원은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당인이라 하면 네. 한 정당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떠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대선 이후에 그 정치적인 위상이랄지 그다음에 그 보수 정당에 다시 어차피 정계 개편이 될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예측 속에서 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투항하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너무나 빨리 이렇게 그때 승패에 연연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은재 의원은 또 개인적인 인연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일 때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아주 각별한 인연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짧아서 좀 안타깝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